안녕하세요. 한마디로닷컴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영어의 비밀 강의 중에서 알쏭달쏭한 알쏭달쏭 어려운 전치사 정리 강의로 오늘은 그 영어의 비밀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전치사는요, at이에요. at. 이 at이라는 전치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이 at이라는 좀 독특한 애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우리가 at이라 그러면 대부분 뭐 장소를 나타낸다, 뭐 시간을 나타낸다, 뭐 하고 다양한 그런 at의 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해왔었죠. 근데 제가 항상 추구하는 내용은 뭐냐면 딱 한마디로 at을 뭐라고 정의할 거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하죠, 저한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한마디, 이 at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답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그 이후는 추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용법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at을 한마디로 뭐로 정리를 할 것인가를 좀 강의를 해볼게요. 일단 at은요, 제가 딱 한마디로 at을 정의를 하기를 뭐라고 해놨느냐면 추상적인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다. 자, 추상적인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장소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장소, 이런 걸 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이 있으면 방 안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이제 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at은요, 그런 거보다는 추상적인 장소란 말이야. 실제로 존재하는 방이나 뭐 운동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추상적으로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장소를 나타낼 때 전치사 at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나머지 예문들을 통해서 한번 쭉 적용을 해 보실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써놓은 거는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여러분들 사전이라든지 문법 책에 나온 그런 at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그러니까 at이라는 전치사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지금 보니까 1번부터 4번까지, 그 다음에 뭐 5번, 8번, 어이구, 12번까지, 그죠? 12번까지, 이제 12가지로 at의 용법을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전치사 at은 이 12가지로 사용이 된다, 이래버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딱 한마디로 at을 이해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서 공부를 해보시면 돼요. 다시 얘기를 말씀드리면 at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라고, 그죠? 그 at이 12가지 용법으로 사용이 될 리가 없어요. 그러면 12가지 모양으로 바꿔놨겠지. at1, 뭐 at-1, at-2 이렇게 하든지, 그죠? at은 딱 하나의 단어이고 그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12가지 의미를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12가지는 어떻게 나온 거냐? at이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들, 그 여러 가지 뭐라 그래요? deviation, 영어로는 deviation이라고 그러는데 파생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12가지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12가지 의미를 한번 쭉 사전을 통해서 공부하시면서 이 12가지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딱 숨어있는 한 가지가 뭔지를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걸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할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여러분들이 아마 몇 강의 들어보시면 그 이후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영어 표현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간추려서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리고 그걸 응용하는 쪽으로 아마 가실 수 있을 거라고, 그죠?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at을 우리가 정의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게 장소를 나타낸다. 그래서 they arrived late. 그들은 늦게 도착했어요. 어디에? at the airport. 공항에 아주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arrive at 그래갖고 또 많이 외우죠. 장소를 나타낼 때는 arrive at을 쓴다. 뭐 조금 좁은 장소는 at이고 넓은 장소 in 쓰고 뭐 그런데 아이고 그런 거 잊어버리시고 뭐 수고로 막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at은 뭐 여기서 뭘 나타내요? 공항이 장소니까 장소 앞에 붙인다, 이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 더 보고요. She is at home right now. 그녀는 지금 집에 있어요. 자, 여기도 home이 장소니까 앞에 at을 붙였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이거를 추상적인 장소라는 거를 적용시켜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추상적인 장소란 건 뭐냐?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것보다 추상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개념적으로 갖고 있는 장소를 나타낼 때 쓴다. 무슨 얘기냐면요, 공항에 도착을 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공항에 도착했다라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추상적인 거 말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도착했다는 얘기일 것 같아요? 말 안 하고 있다고, 여기서.
그래서 제가 추상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항에 도착했으면 지금 차를 타고 가다가 공항 입구, 그죠? 그 표시돼 있는 뭐 여기 뭐 김포 공항 이렇게 써 있는데 거길 들어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주차장에 차 세우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 가지고 거기 입국장에 들어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몰라요. 또는 비행기를 타고 우리 김포공항 도착해 갖고 이제 수속 밟고 있다는 얘기인지 몰라요, 이거. 즉 뒤에 나온 에어포트가요, 구체적인 장소가 아니라 추상적인 장소라. 한마디로 그냥 그까이 거 몰라. 그냥 공항이야. 공항의 정문인지 후문인지 공항의 중앙인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아주 구체적인 거 말고 그냥 뭉뚱그려서 딱 한마디로 공항에 있어요. 그렇죠? 구체적이지 않단 말이야. 그걸로 이해를 하시는. S는요, 이거예요. 즉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장소를 나타낼 때 쓴다. 위치를 나타낼 때 쓴다. 야, 너 어딨니? 하고선 친구랑 약속을 했는데 친구가 전화가 왔어. 야, 너 어딨어? 그랬더니 나 학교에 있는데?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 그래요? 그래? 나도 여기 학교인데 너 어디야? 아니, 둘이 같이 학교에 있는데 왜 못 만나요? 구체적이지 않거든. 학교에 있다는 얘기는 학교 매점에 있을 수도 있고요, 과방에 있을 수도 있고요, 운동장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고 그냥 한마디로 그냥 학교에 있어. 한마디로 공식. 오케이? S는, 전치사 S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들 중에서 가장 추상적인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렇죠? 너 어디 사니? 그래서 나 서울 살아요. 그러죠? 서울에 살아요. 그랬을 때 사실은 서울이란 단어가 구체적으로 볼 수도 있고 이거는 좀 추상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데, 나 서울에 산다 그랬을 때 분명히 나 서울에 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기도 전라도와 대비되는 의미에서 서울에 산다 할 때는 S를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여기는 경기도, 여기는 전라도, 여기는 서울. 분명한 거거든. 그죠? 그러나 서울 안에를 나타낼 때는 나 서울에 살아 그러면 되게 추상적이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 어떤 컨셉에 좀 다른 점을 좀 느끼시면 좋겠어요. 물론 그것만 갖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또 강의를 아마 들어보시면 될 거고요. 추상적인 장소다. 됐죠? 그때 S를 쓴다. 우리말에서 여러분들 연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야, 너 지금 어디 있어? 그랬을 때 여기 되게 뭐라고 말하긴 좀 뭐한데, 나 아무튼 저기 잠실 경기장에 왔어. 어딘지 몰라요. 이때 잠실 경기장에 라는 표현으로 S를 쓰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뭐에 다니는 일에, 그죠? 다니는, 이게 무슨 말일까? Kibom is at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그죠? 제가 졸업한 학교죠. 남가주 대라는 곳인데, 기범이는 남가주 대학교에 있어.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뭐 장소를 나타내는 at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근데 이 상황을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해석할 때 기범이는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 다녀. 해석은 이렇게 간다.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해석 위주로 자꾸 문법을 규정하게 되면 어렵다, 그죠? 미국 사람들이 S를 바라보는 걸 이해해버리면 해석은 우리가 적용하고 응용해갖고 다양하게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달아놓으신 분은 이 S를 뭘로 봐요? 이때 S는 장소가 아니라 뭐뭐에 다니는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니까, 영어를 모르는 너네들, 찌질한 너네들은 이렇게 내가 정리해 주니까 이거대로 외워. 이렇게 하는데 그건 답이 아니죠. 그거는 올바른 학습법이 아니에요. 그분은 원래 S는 똑같은 S야. 근데 니네들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렇게도 느껴지겠네 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제시를 해 놓은 거라고, 그죠? 자, 이것도요,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 있습니다 했을, 이거는요, 추상적인 개념이고 구체적이지 않아요. 대학은 분명히 있죠. 대학이 있는데, 첫째, 이거는 뭐가 될 수 있느냐? 너 요새 뭐 하냐? 그랬을 때, 저는 이 대학에 있어요. 그 얘기는 그 학교의 학생이라는 얘기도 될 수도 있고요, 교수가 될 수도 있고요, 교직원이 될 수도 있어요. 야, 너 회사 그만뒀다며? 요새 너 뭐 하니? 그랬을 때, I am at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이렇게 얘기하면, 나 Southern California 대학교에 다니고 있어. 또는 뭐 거기서 일하고 있어. 거기서 지금 뭐 구체적으로 교무실에 있는지 뭐 저 강당에 있는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이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은 추상적으로 그냥 그런 어떤 그 개념이라, 그죠? 그 앞에 붙인 at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범이가 굳이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다 이런 의미로만 해석하시면 안 되고, 그 사람은 여기에 있는 학생일 수도 있고, 거기서 뭐 청소하는 청소부일 수도 있고, 교직원일 수도 있고, 교수도 되고, 뭔지 모르는 굉장히 추상적인 거죠.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려면은 Kibom is studying at university 또는 working at university, 뭐 cleaning up, cleaning, 그죠? cleaning at
뭔가 추가가 돼야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굳이 어디에 다니는이라고 외워두시면 안 돼요. 뭐다? 추상적인 단어. 기범이 기범이 걔 좀 서울대 있는데 우리말에도 있어요. 교수님들끼리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서울대 교수란 얘기야. 그렇죠? 학생끼리 이야기를 했을 때, 야, 기범이 요새 뭐 하냐? 기범이 서울대 있어. 서울대 다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직장인들끼리, 야, 그것도 삼성에서 근무하던 그 기범이 그 어디 갔냐? 요새는 안 보이대? 그러면, 기범이 걔 요새 서울대 있잖아. 서울대 일한다는 얘기라고. 이렇게 우리말에도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죠. 그걸 S로 표현하는 것 뿐이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낼 때도 S를 써요. 선생님, 시간하고 장소는 전혀 다른데요? 그냥 장소, 물리적인 장소하고 시간은 전혀 다르지만 추상적인 장소는요, 시간과 유사해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시계가 이렇게 돌아가. 시계가 이렇게 돌아가요. 이 시계가 여기에 도달하면은 몇 시야? 뭐 12시 반 뭐 이렇게 되겠죠. 즉 여기에 도달하는 거 이거 뭐야? 30분이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장소에 시간이 도달한 거니까 그 S를 쓴다 이런 얘기. 1시, 2시, 3시, 4시가 쭉 있어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잖아. 이것도 우리가 시간의 흐름도 이렇게 장소로 물리적인 시각적으로 장소로 표시하죠. 1시, 2시, 3시, 4시 그죠? 그죠? 분명히 시간을 나타내는 거지만 우리가 표현할 때는 개념적으로 뭐예요? 이렇게 저 눈에 보이게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시간이 뭐 시간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래서 1시라는 어떤 추상적인 공간, 수준, 장소를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he left at 2 o'clock. 그죠? 1시, 2시, 3시 있는데 그 중에서 시계가 12시, 1시, 2시에 떠난 거지. 그래서 시간에도 S를 붙인다. 이거는 시간의 S이고 이건 장소의 S이고 그러지 마시라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버스 정류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버스를 탔어. 버스를 타면 정류장을 쭉 돌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출발해 갖고 여기서 쓰고 여기서 쓰고 여기서 쓰고 여기서 쓰고 그죠? 돌아와. 그죠? 처음에 종로에서 시작해요. at 종로. 그 다음에 어디서 멈춰요? 시청에서 멈춰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멈춰요? 을지로에서 멈춰요. 그 다음에 종각에서 멈춰요. 남산에서 멈춰요. 이죠? 똑같잖아. 개념이. 1시, 2시, 3시, 4시. 2시에 출발해요. 3시에 도착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시간조차도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 S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1, 2, 3 세 개 보니까 다 S는 뭐다? 추상적인 장소를 나타낸다. 조금 이해하기 힘드시지만 잘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어는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느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는 2시에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at night, 밤에 낮이 있고 밤이 있어. 근데 낮에는 아니고 이 공간은 아니고 밤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공간 속에서 어떻게 한다? You can enjoy the stars here. 그죠? 밤에 여기서 하늘의 별들을 즐길 수가 있어. 낮에는 아니야. 시청에서는 내리면 안 되고 여기 종로에서 내려야 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장소의 의미를 보시고요. 나이도 똑같죠. 이것도 1살, 2살, 3살, 4살. I will get married. 난 결혼할 거예요. 언제? 40살에. 제가 그랬죠. 중학교 때부터 나 40살에 결혼할 거야 하고 하고 다녔더니 정말 말이 씨가 돼요. 그래서 41살에 결혼했어, 사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나이도 S 쓰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1살, 2살, 3살, 4살은 아니야. 그죠? 시청 종각 아니고 을지로에서 1살, 2살 아니고 40살에서 그래서 장소를 나타내는 S를 여기다 또 썼다. 결국은 네 가지가요 전부 다 다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당연히 어떻게 나이 앞에도 쓰고 세상의 시간 앞에도 쓰고 어떻게 장소 앞에도 쓰고 그러냐. 너무 힘들다. 그러나 S는 추상적인 개념에서 어떤 위치, 어떤 수준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이제 네 가지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죠. 제가 한마디로 S이 뭔지를 설명한 거. 우주에서 나만 하는 얘기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절대 없어. 온 우주를 통틀어 보세요. 이 얘기 해준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자, 나머지는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5번째 예문에서 또 역시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방향 목적이래요. He shouted. 그는 소리 질렀어요. At me. 나한테. 이때 왜 at이 오죠? 선생님 방향이면 to가 아닌가요? to도 마찬가지예요. to와 at을 비교하자면 at은
여기 하다가 여기 이런 건데 to는 뭐예요? 그냥 방향이야 그냥 있죠. 위치라든지 공간 개념이 아니라 방향이라고 그냥. 방향 저쪽으로 한다는 얘기는 여기야 저쪽이야 그거 몰라요. 그냥 이쪽 방향이에요 방향. 그래서 to와 at도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떤 수준에서 이런 느낌으로는 at을 쓰셔야 돼요. 그는 소리를 질렀는데 to me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He shouted to me 이 얘기는 뭐야? 쟤한테는 소리 안 지르고 방향이 저쪽은 아니고 내 쪽 방향으로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소리 안 질러? 여기도 소리 안 질러? 여기도 소리 안 질러? 근데 여기는 소리 지르겠어. 그러면 at을 쓴다 이런 얘기. 이해되죠? 그래서 he shouted at me 그래서 he pointed a gun at me 마찬가지 총을 겨누었다란 말인데요. 저 사람한테 겨누거나 이 사람한테 겨누는 게 아니라 괜찮아 안 겨누하다 여기서 겨눈다는 얘기. 그래서 총이 겨누어지는 그 장소를 나타낼 때 at을 써요. 총이 겨누어지는 방향은 to를 쓰겠죠. 총이 겨누어지는 곳 총을 그 장소 좀 방향이 아니라 그보다 조금 더 거리적으로 그 장소에 겨눌 때는 at을 쓴다. 그런 느낌으로 한번 보세요. 됐죠? 그 다음에 거리도 넣네. Can you read this letter? 너 이 글자를 읽을 수 있니? 어디에서? At 20 meters. 똑같죠? 10m에서 읽을 수 있어. 15m에서 읽을 수 있어. 20m에서 읽을 수 있어. 그 얘기. 40m에서는 no, I can't read the letter at 40 meters away. 뭐 그죠? 여기 쓸 수 있다. at에도 마찬가지로 추상적인 장소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상황. We are at war. 전쟁. 추상적이죠. 그죠? at war야. 우린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의 끄트머리야, 중앙이야, 그냥 전쟁 중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할 때. 여기도요, 더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그죠? 더를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원은 뭐예요? 고전쟁이야, 고전쟁. 그건 추상적인 전쟁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와 현실에서 발견되는 전쟁이거든요. We are at the war라는 표현은 뭐겠어요? 우린 그 전쟁에 개입해 있어, 지금. 오케이? 야, 너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 났대. 너 어떻게 하냐? 야, 너 몰랐어? 난 이미 그 전쟁에 지금 개입해 있어. Hi, I am already at the war. 그죠? 또는 in the war. 구체적으로 간다 그때요. 그죠? 자, 여기서 at war라는 거. I am at lunch. 이것도 밥 먹는 점심시간이에요. 나 지금 점심 먹고 있어요. 라는 표현을 I'm at lunch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때 뭐예요? 점심이 장소야? 아니죠. 그죠? 추상적인 어떠한 수준이죠. 하루가 있으면 거기서 아침, 점심 있잖아. 아침 식사 시간, 점심 식사 시간을 한마디로 그냥 런치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at을 써서 그 수준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 다음에 가격이라든지 속도도 똑같죠. I drove my car. 난 차를 운전했어요. 140마일 per hour면요. 200km가 넘어요. 아무튼 140마일로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10마일, 20마일, 30마일, 40마일. 이런 어떤 추상적인 위치, 포지션. 여기에 관련된 거다. The picture was sold. 그림은 팔렸습니다. At $4 million. 400만 달러에 팔렸대요. 피카소쯤 되는 모양이에요. 피카츄 아니고 피카소. 그러니까 뭐 100만 달러에 아무도 안 사. 1000만 달러 아무도 안 사. 500만 달러 아무도 안 사. 400만 달러에 샀다는 얘기죠. 수준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추상적인 어떤 시간, 가격, 속도,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아울러서 S로 표현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최상급으로 쓸 때요. It is at its most beautiful in June 그랬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상태에 있다 그랬는데 이건 또 봐봐. 최상급일 때 전부 다 at만 쓰나요? 아니거든? at 말고 다른 거 쓸 수 있어요. 최상급이라서 at을 쓴 게 아니라 6월 달에요. 가장 아름다운 상태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3월 달에 요 정도 예뻐. 4월 달에 요 정도 예뻐. 5월 달 요 정도. 6월 달 이 정도의 최고다. 이 위치, 최고인 위치, 이 장소를 추상적으로 표현하니까 at을 쓴 거죠. 됐죠? 똑같은 거예요. 잘하는 정도는 또 정도라고 표현이 됐네요. 그죠?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추론하실 수 있어야 돼. I am good at French. I am bad at English. 나는 영어에는 꽝이야. I am bad at mathematics. 난 수학 꽝이에요. 근데 여기에 왔더니 I am good at French. 됐죠? 그래서 at을 쓴 거예요. She is poor at teaching. 다른 건 잘해. 근데 가르치는 데는 가난하다는 얘기는 잘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도 at을 쓰는 거예요. 분야를 나타내거든요. 그죠?
분야를 나타내기. 이걸 뭐 잘하는 정도로 표현했는데 차라리 이거는 분야를 나타내는 게 낫죠. 분야에서 야가 뭐예요? field죠, field. 그죠? 들야자잖아. 위치라고, 장소. 그죠? 자, 그때 추상적인 의미로 at을 쓰는 거 역시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그다음에 원인이라든지 이유 같은 게 있는데 she was disappointed. 그녀는 실망했죠. at the result. 실망 안 했어. 오케이,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했다가 이 결과를 딱 보고 그 결과를 딱 봤을 때는 실망한 거죠. 이거하고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있죠? 뭐였지? 뭐 있었죠? shouted at me, pointed at 뭐 이거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추상적인 어떤 그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라는 수준에서는 굉장히 실망했다. 이런 표현을 보시면 느낌 오실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느끼셔야 돼. 이걸 말로 표현하기 굉장히 좀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제 이 예문들을 보시고 강의를 보고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아시겠죠? 실망했는데 실망이라는 건 어느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참잖아. 그래서 요 정도 괜찮았는데 그 결과라는 수준에 있어서는 내가 실망했다.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오케이? 전화번호라든지 이메일 주소라든지 주소 같은 데 다 S죠. 이유 아시겠죠? 야, 내가 너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 주소로 오면 네가 찾을 수 있어. 이 주소 안 돼. 이 주소에서 날 찾을 수 있다. 그죠? 주소가 보여요? 주소 위에 우리가 살 수 있나요? 앉을 수 있나요? 추상적인 거라고요. 추상적인 거 앞에 붙이는 at이다. You can reach me. reach가 손을 쫙 뻗다란 말인데 다다르다란 말이에요.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손을 뻗칠 수 있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랑 연락이 될 수 있어. 어디에서? at 213 뭐죠? 213면 미국 LA의 지역 번호죠. 이 전화번호에서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여러 개가 있는데 요 추상적인 전화번호 장소에서 날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추상적인 장소다. You can find our website. 웹사이트 주소도 마찬가지죠. 한마디로 .com에서 여러분들은 저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 웹사이트를 찾을 수 있는데 주소도 마찬가지지. 인터넷 주소가 실제로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죠?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곳이죠.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곳. 그곳이 바로 at이다 하는 거를 우리가 12개의 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예외가 없죠. 전혀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느낌을 알고 계시면요. 이 12가지를 다 외워가지고 또 이게요. 사실은 사전마다 또 다 달라 이게. 그래서 12개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마 100개가 넘을 거야. 이게 정리해보면. 이 100가지 넘은 걸 외우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가셔야 돼요? 미국 애들은 다 똑같이 at을 쓰더란 말이야. 왜? at은 하나니까. 그 하나가 뭘까? 아, 추상적인 곳, 장소구나. 그것이 이렇게 다양하게 추론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 Secret Grammar의 전반에 흐르는 모든 제 강의의 전반을 흐르는 하나의 유일한 공식이죠. 그죠? 추론을 하셔야 된다. 되셨죠? 그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우리 at에 관련된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어떻게 at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나요? 네, 지금은 다 아는 것 같지. 근데 막상 해보면 또 여전히 잘 몰라요. 여러분들 이 전치사 강의를 제가 앞으로 아마 한 6, 7개는 할 거예요. 최소한. 그래서 이것들 다 공부를 하시고 나서 또 각각 또 비교를 하시고요. 실제로 우리 Secret Grammar 강의를 여러분 교재를 갖고서 문제를 막 푸시잖아요. 예습하실 때 먼저 한번 써보라 그랬죠. 쓸 때 전치사를 꼭 틀려. 그러니까 그 전치사가 틀리는 부분이 왜 틀리는지를 좀 접어두셨다가 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한번 해보시면은 전치사도 상당 부분 많이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고 전치사가 딱 이 자리에는 전치사가 at만 들어가나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예외도 있고요. 또는 두 가지가 다 답일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뭐로 가야 되느냐? 90% 정도는 at은 추상적인 장소구나. 나머지 10%는 예외도 있구나. 시험에는 뭘 꼭 낼까요? 예외를 꼭 내요. 왜? 구별해야 되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90%를 맞추면 나는 평균 90점짜리 인생을 사는데 자꾸 10% 해가지고 예외만 갖고 머릿속에 막 넣어놓잖아요. 그건 다 맞고 90% 대마를 놓쳐버려요.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토익 같은 거 공부하실 때도 순서가 그래요. 이거 시험에 나와서 오답률이 높아요. 이거 많이 틀려요. 사람들이 많이 틀려요. 틀려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야? 절대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다 맞추는데 나만 틀리는 문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이 정복해야 되는 문제가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 수준 평균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답률이 높은 것부터 잡아나가는 게 좋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 의미로 좀 보시고, as에 대해서 개념을 잡으셨으면, 이후에 나오는 이제 reading이라든지 여러분이 삶 가운데 나오는 그 전치사 as를 보시면 그 문맥 속에서, 아, 이래서 여기는 as이 쓰였구나라고 한번 느껴보시면서 실력은 완성이 돼 가겠죠? 자, 그런 의미로 보세요. 자, 오늘 as에 관련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